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8차 전직 네 번째 정리 시간 8차 헌터 만물의 발현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 8차 헌터 분들은 불만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전 차수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히 수동 컨트롤을 했을 때 개선되는 부분도 크지 않고 메커니즘이 단순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펙트는 좀 이쁜 것 같은데 우리 PV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이번엔 하프를 들고 있네요. 근데 이펙트 모션만 봐도 세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음, 자, 우선 8차 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7차 전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서버 분들이 데미지가 더 높아서 한국 서버 세팅을 좀 가지고 왔고요. 현재 한국 서버 1서버에 헌터 1등 하고 계신 이노스케님 세팅입니다. 세팅 보면은 수동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수동 세팅으로 되어 있고 드래곤 162레벨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라이드는 2세대 라이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까마귀에 무지개 별 5개 찍었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토끼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80, 기술 77, 가속 76, 증폭 79 해서 증폭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탯도 높은 편이고요. 아직 7차 전지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런 비율들 참고해가지고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중국 서버로 넘어가서 7차 전직 마지막 170레벨하고 이제 8차 전직 23레벨하고 데미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 데미지 비교를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7차 때보다 8차 전직 23레벨에 한 1.9배 정도 데미지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이전에 위저드가 한 2.2배였고 그 다음에 워리어가 1.8배 그쵸? 네, 그리고 프리스트가 0.7배로 오히려 데미지가 떨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 헌터 1.9배 정도면은 그래도 7차 때보다 무난하게 데미지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자, 현재 8차 전직 23레벨 1등 세팅입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스킬 세팅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요 가운데 패시브 스킬 보면은 지금 모든 직업, 요거 이제 스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재능 두 번째, 요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두 개 페어로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요 두 개 페어는 계속 가져가는 느낌이네요. 자, 까마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2세대 라이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특별 스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별은 심판 빨간색 별로 넘어간 상태고요. 스킬 설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이 전술 스킬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잘렸더라고요. 잘렸는데 공략글을 봤는데 딱히 공략글에도 이게 나머지를 써준 분들이 없어가지고 뒤에가 좀 잘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스킬은 우리가 전직하면 볼 수 있으니까 자 코어 스킬부터 좀 보면은 우선 이 코어 스킬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채널링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채널링 상태에 진입해서 1초마다 적에게 이제 데미지를 주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최대 6스택까지 스택을 쌓아서 자연 데미지를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술 스킬인데 이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협주 상태에 9초 동안 지속이 되고 전환이 되고 이 협주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술 스킬이 아니라 새로운 전용 전술 스킬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상곡, 협주곡, 잔향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광상곡 효과는 진동 데미지를 주는 방식, 그 다음에 협주곡은
즉시 데미지를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잔향은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됐는데 아마도 이 뒤에 계속 원소 화살통이라는 이제 그 번역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9초 동안 전용 전술 스킬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 버전입니다. 자, 패시브 보면은 패시브도 단순합니다. 자, 율동곡 우리 코어 스킬로 데미지를 줄 때마다 추가로 자연 피해를 입힙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전술 스킬에 진동 피해가 나왔는데 진동 피해를 입힐 때마다 추가로 자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자연 데미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패시브 스킬들은 영어 버전이고요. 메인은 아마도 전술 스킬인 것 같습니다. 전술 스킬이 이제 전용 전술 스킬로 바뀌다 보니까 뭐 좀 당연히 그렇게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왼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명 중에 한 14명? 예, 70% 정도는 왼쪽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30%는 이 두 번째 가운데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스타일은 전술 스킬 피해가 30% 증가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스타일은 조금 특이하게 지원 스킬입니다. 프리스트한테 이제 조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오른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군 전체 원소 피해 가산 효과를 10%까지 상승시킵니다. 해서 하프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원 계열의 스킬이 됐습니다. 요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영어 버전이고요. 지원 세팅이 따로 있어요. 지원 세팅이 사람들이 지원 관련한 스타일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지원 관련한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지원 스킬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능입니다. 재능도 간단해요. 보면 전술 스킬 피해가 증가합니다. 자연 피해가 증가합니다. 진동, 율동곡, 잔향. 자, 이건 전술 스킬에서 우리가 변환되는 전용 전술 스킬들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최종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뭐 메커니즘이랄 것도 없고 어떻게 뭐 우리가 손으로 건들 만한 것도 없어요. 타이밍을 맞출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자연 데미지를 올려준다. 전반적으로 그냥 데미지를 향상시켜준다. 뭐 그런 방식이에요. 자, 여기는 영어 버전이고요. 자, 여기가 사실 최종 정리 페이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이제 스킬 세팅인데 이 스킬 세팅을 그냥 모든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DPS 우리가 데미지를 주는 스킬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여기 이제 오른쪽 전술 스킬 세 번째 거를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꾼 것보다는 지금 왼쪽에 기본 세팅이 안정적으로 데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꾸게 되면은 데미지의 상한 값이나 하한 값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서 변동폭이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데미지는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최소 데미지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공략 글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이 행운 유수라는 스킬이었던 것 같은데 이 스킬이 이제 모든 데미지 증가를 해주는 스킬이라 이 데미지를 우선적으로 레벨업하는 거를 추천을 하네요. 너무 별다른 공략이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동하고 수동 컨트롤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두 달 동안 8차 전직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평, 불만에 대한 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스타일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왼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악몽, 우리 웨이브 던전이나 비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가운데 스타일은 용, 드래곤, 절경, 최종전처럼 좀 장기전,
네, 장기전인데 장기전 중에 악몽은 왼쪽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 다음 오른쪽은 지원 세팅입니다.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마를 사용을 하는데 페가수스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2세대 라이드 보라색 별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쪽이 좀 더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중 다음으로 가속 먼저 올리시고 거의 비슷하게 크리티컬 올리시고 그 다음에 기술, 증폭 이런 순서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원 스킬 세팅인데 지원 스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코어 스킬이나 전술 스킬, 패시브는 우리가 8차 전지 거를 챙기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능을 8차 재능이 아니라 4차 재능도 번개 속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번개 재능의 오른쪽 걸로 가면은 오른쪽 재능 트리를 타게 되면은 쿨타임 감소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 재능도 데미지를 다 포기하고 쿨타임 감소를 넣어주고 하면은 쿨타임 감소를 뭐 최대 49%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속을 올려주고 파티에 그다음 적의 방어력을 깎아주고 아군의 원소 피해를 올려주는 이런 지원형 세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올리신 분의 말로는 요렇게 해서도 우리 헌터가 아직은 파티에 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8차 헌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음, 나름의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예. 뭐 우리 이제는 그 전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서브 직업으로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상황에 맞춰서 헌터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8차 헌터 만물의 발현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원 딜러지만 지원 계통 세팅도 가능하다는 게 오히려 게임의 재미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8차 헌터 만물의 발현자 영상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